자,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남자, 꿀 보는 내 친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자, 오늘 이제 약품 배정이 있어가지고, 약품을 타갖고 왔습니다. 약품을 타갖고 왔는데, 약품이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뭐 그런 약재들이 좀 몇 가지 섞여 있고, 뭐 양은 혼자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약품 배부하느냐고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순천 양봉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영상으로나마 감사하다,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봄벌 깨운 지가 제가 한 2달 가까이 됐어요. 2달 가까이 됐는데 한 50일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해야 할 일들과 지금 벌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해야 할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통 내부가 일단 좀 깨끗해야 됩니다. 벌통 내부는 깨끗한지, 그 다음에 진드기는 이제 눈에 좀 띄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급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분떡은 또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먹이 조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잡다한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벌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봄벌을 깨우고 나서 솔직히 이제 화분떡을 보충을 해줬어요. 화분떡을 보충을 해줬는데 이제 그 외로는 벌통을 열어본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자, 25년도 들어서 벌통을 이제 봄벌 깨울 때 열어봤죠. 그리고 이제 화분떡 보충해주고 이제 봉지 사양을 하나씩 넣어줬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한번 벌통을 어찌됐건 좌우지간 벌통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그런지 떨려. 어우, 왜 이렇게 떨리지?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그런가? 자, 아무튼 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온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포 개포를 사다가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4개 정도 덮여 있죠. 뭐 보통 보면 요게 이제 저도 아직 안 열어봤는데 표준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화분떡을 이제 2개씩 넣어줬고, 지금 이제 여기 4개가 들어갔는데 이제 2개를 먹고 이제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하나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훈연을 살살 해가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쪽 거는 거의 다 먹었네요. 이쪽 거는 거의 다 먹고 요쪽 거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숙달된 조교로부터 내검 시범이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대로 내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벌들이 있으니까 이 벌을 잘 키우려면 일단 벌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벌을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 나는 벌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뭐 벌에 쏘이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제 벌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자, 벌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제 오랜만에 열어봤더니 벌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벌 봐.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요거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3매 일가리로 돼 있습니다. 3매 일가리. 보통 이제 재벌이 3매 일가리, 4매 일가리 요런 것들이 이제 표준입니다. 표준이고, 자, 뒤에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리장이죠. 이제 가리장을 이제 두는 분들이 있고 안 두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리장을 꼭 둡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가리장은 여기가 이제 산란이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먹이를 이쪽으로 파 옮깁니다. 그러면서 여기 산란권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가리장 없이 하는 분들은
뭐 그 친구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가리장을 둔다. 이제 먹이가 이렇게 있죠. 먹이가 뭐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쵸? 자, 먹이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란은 어떻게 나갔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드기는 혹시 눈에 띄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산란이 안 나갔습니다. 자, 이쪽에도 산란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산란이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은 봉판이죠. 봉판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쪽 역시도 이렇게 봉판이 있는데 봉판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앞에는 먹이를 다 이제 처리해 가지고 이제 산란이 나갔는데, 이 뒤편에는 이제 먹이가 남아 있죠. 요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앞쪽은 좀 따뜻하고 뒤편은 좀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따뜻한 쪽으로 이제 먼저 이제 산란권을 확보하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거나 아니면은 좀 그 벌 양이 늘어나게 되면 이 뒤에도 이제 다 파가지고 이제 산란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놓을 때는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앞으로 가게끔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벌들이 그냥 난리가 아니네, 난리가 아니야.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판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봉판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자, 이쪽에도 뭐 봉판이 이제 있긴 한데, 대충 봐서 뭐 한 60%는 좀 못되고 한 50% 정도 봉충판이다. 이쪽에도 한 50% 정도 봉충판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자, 첫 번째 장이죠. 첫 번째 장도 이제 봉판이 이제 크진 않는데, 뭐 이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이제 벌들이 이제 금방 늘어날 겁니다. 이제 벌들이 벌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봄 기운이,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 기운이 이제 벌을 키우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놓고, 자, 됐습니다. 이제 진드기는 이제 제가 이게 육안상으로 봤는데, 진드기는 뭐 그다지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분떡을 놓고, 화분떡을 놓고 이제 보온재를 대고, 그 다음에 아유, 왜 이렇게 번잡해? 이제 봉지사양을 이렇게 하나 올려주고, 자, 비닐계포를 이제 덮을 때는 이렇게 폭 덮는 것도 뭐 폭 덮어도 상관은 없지만, 살짝 이쪽에 이제 살짝 이제 통풍이 돼야 되니까 살짝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즘 약간 이렇게 튀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포를 이렇게 덮어주고, 자,
자, 개포도 이제 이런 그 현수막 개포보다는 일반 개포가 좋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그 처음에 이제 이게 초창기 때 쓰던 건데 이제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제 그냥 쓰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일반 개포 좋은 천개포 뭐 실크 저기 뭐야 그 개포도 있어요. 그런 개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지로 이렇게 덮어주고 이제 뚜껑을 닫으면은 끝나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적인 벌이고요. 그 제 생각으로는 이제 뭐 한 3월 중하순 정도 되면 뭐 개상 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날씨가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벌들이 이제 탄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벌들이 금방 늘어난다, 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안상으로 이렇게 봤는데 진드기가 뭐 그다지 많이 눈에 띄진 않습니다.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지금 제가 이제 벌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드기 걱정은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제 그 한 3월 초쯤에 그 진드기 검사를 한번 해본 다음에, 한두 통 정도 해본 다음에 진드기가 좀 나오면은 약제를 해주고, 진드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뭐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진드기는 제가 이제 그 이렇게 그 꼭 집어서 이렇게 그 나중에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진드기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4계절 동안 진드기 관리하는 방법을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벌통 이제 초보자 여러분들은 벌통을 이제 자주 열어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벌통은 봄벌을 깨우고 나서 한 20일 동안은 그 벌통을 열어보지 마십시오. 아예 그냥 무조건 놔두세요. 그냥 무조건 놔둔 다음에 한 2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벌통 뚜껑을 열어가지고 화분떡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화분떡이 찬지 따뜻한지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화분떡이 따뜻하고 화분떡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먹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충을 해주시고, 화분떡을 보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봉지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으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하세요. 그것도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늦게 하게 되면 이제 열이 밖으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용을 이빨 써가지고 열을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뭐 꺼내갖고 여왕 찾느냐고, 여왕은 있는지 없는지, 여왕이 왜 안 보이지? 여왕이 있었는데 이쪽에 있나 그래갖고 벌통 뚜껑 한번 열어갖고 뭐 10분씩 이렇게 놔두게 되면 벌은 그만큼 그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봄벌 성장 속도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늦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월 30일 날 개상이 올라갈 게 4월 20일 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봄벌을 볼 때는 항상 최대한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한 20일 지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한 20일 지난 다음에 이제 급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급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문급수를 이렇게 해줬죠. 소문급수를 해줬는데, 뭐 소문급수를 저는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제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봉장 주변에다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이렇게 그 급수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뭐 급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수를 안 해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급수를 해주든 간에 급수를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급수에다가 뭐를 타서 주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급수기에다가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건 안 타고 그 말통 하나 20리터 말통 하나당 그 소금을 한 3분의 2컵 정도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그 섞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카스 같은 거를 한 병 따가지고
이렇게 섞어갖고 말통 하나에 이렇게 섞어갖고 넣어줘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완전히 환장을 해뿌려. 어떻게 환장을 하냐? 내가 봉장이 딱 오잖아.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막 너무 좋아해. 오빠 너무 좋아요. 오빠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막 똥을 질질 싸. 막 내 머리에도 똥을 싸고 벌통 위에도 막 똥을 싸고 내 차에다도 똥을 싸고 오빠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양제 이런 거를 타줘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영양제를 타주진 않고 소금 정도만 타준다. 뭐 기분 좋으면 바카스 한 병 타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걸 끝나고 요 정도로. 아무튼 여러분들도 벌들한테 이제 그런 소리를 막 듣고 싶다. 내가 봉장이 딱 왔어. 그러면 오빠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막 똥을 막 질질 싸. 막 이 정도로 이제 환호를 받고 싶으면은 이제 바카스를 타주고, 나는 그런 환호는 뭐 그다지 안 해줘도 된다. 그러면 그냥 소금만 타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주위에 이제 뭐 개울이 있다. 뭐 가까이 한 15m 이내에 개울이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이른 봄에는 급수를 해주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이른 봄에는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개울까지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우유를 먹고 싶다고 막 이러는데 물이 막 맥히다고 엄마 물 주세요 막 이러는데 엄마 된 입장에서 물을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냇물까지 날아갑니다. 어떻게든 날아가가지고 거기다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못 돌아오는 벌들이 굉장히 많다. 소실되는 벌들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소문급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벌통 안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벌통 안에 넣어주게 되면 이 보온을 다 해체하고 그리고 또 넣어주고 물을 또 얼마나 먹었는지 그런 것도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드니까 그냥 소문급수를 추천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노제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노제마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노제마병이라는 게 뭐냐면 뭐 깊이 들어가면은 뭐 굉장히 뭐 한참, 제가 여기 저녁까지 있어야 돼. 저녁까지 앉아서 떠들어야 돼.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 말고 간단하게 말해서 표고버섯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표고버섯에 이제 포자를 넣죠. 포자를 넣어 구멍을 빵 뚫어 가지고 포자를 넣고 뚜껑을 딱 닫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으면은 표고버섯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벌통 안에 벌 속에 이 포자가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배,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눠지죠. 벌들이. 그렇게 되면 이 배에 이제 포자가 이제 내재돼 있다가 이제 기온과 습도가 이런 게 맞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활동을 하느냐. 이제 벌들이 소화도 안 되고 뭐 장염 같은 걸 일으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염 같은 걸 일으키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대로 똥을 못 싸요. 똥을 못 살고 잘 날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것을 이제 노제마병이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제마병인지 아니면 앞에 이제 벌들이 겨다녀요. 겨다니는데 이제 벌들이 겨다니면 안 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겨다녀서 이제 냇물까지 걸어갔다가 걸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힘들잖아. 그쵸? 너무 힘들잖아. 벌들은 원래 날아서 가야 되는데 겨서 시냇물까지 가서 물을 먹고 여기까지 벌통까지 들어오는 벌들은 단 한 마리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쵸? 뭐 전에도 말했지만 그게 뭐 벌들이 뭐 타조야? 그죠? 타조는 걸어서 막 다니면서 먹이도 다 잡고 다 해결을 해. 그러니까 뭐 걔네들은 걸어 다녀도 되지만 얘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벌을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이제 외관상으로 먼저 봐요. 벌을 딱 보면은 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잡고 여기를 한번 살짝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 누런 똥 같은 게 퍽 하고 나옵니다.
이제 배가 빵빵해가지고 여기 배가 이제 빵빵하죠. 그런 배가 빵빵하고 이제 눌렀을 때 이 똥 같은 게 그 물른 똥 같은 게 퍽퍽 나온다. 이런 것을 이제 소화불량, 이제 장염, 뭐 전문 용어로는 노제마병 이렇게 그 말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제마병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즘에 나오는 약들이 있죠. 뭐 노제마스트린가 뭐 있고 그다음에 후미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통에다가 뭐 그게 일종의 항생제예요. 항생제입니다. 후미딜도 항생제고 그 외에 그 저기 뭐야 그 노제마병을 치료하는 것들은 모두 다 항생제라고 보면 맞습니다. 저는 벌통에다가 뭐 항생제네 농약이네 이런 걸 넣는 거를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왜? 내가 먹을 거니까. 내가 먹을 건데 왜 여기다 항생제를 치느냐고. 왜 농약을 치고. 물론 이제 나라에서 쳐도 된대. 나라에서 쳐도 된다고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걸 싫어한다 이겁니다. 저처럼 이제 벌통에다가 농약 치고 항생제 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처럼 하시라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후미딜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안 하고 이제 매실 액기스를 씁니다. 아까 이제 그 봉지 사양을 넣었죠. 거기에 매실 액기스가 섞여 있어요. 매실 액기스가 섞여 있는데 매실 액기스는 어느 정도로 사냐면 그 말통 하나당 매실 액기스 1리터 1리터를 시석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 벌들한테 줍니다. 매실 액기스하고 노제마병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면 뭔 상관인데 뭐 매실 액기스 준다고 뭐 그게 뭐 노제마병이 없어지겠어? 없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봄철하고 가을철은 이렇게 항상 이제 매실 액기스를 이렇게 섞어서 넣어줘요. 섞어서 넣어주면 소화가 잘 돼. 소화가 잘 돼 풀어. 그냥 잘 돼 풀어. 앉으면 바로 쫙 써버려 그냥. 그럴 정도로 이제 소화가 잘 돼요. 제가 이 매실 액기스를 얘기할 때마다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매실 액기스가 얼마나 좋냐 하면 우리 이제 그 배달국 14대 왕이신 치우천왕 이래로 지금까지 그 한반도의 최고의 화타, 최고의 이제 의학 박사 이제 허준 선생께서 함경도에서 역병이 생겼어. 역병이 생겼는데 그거를 뭘로 치료했느냐? 바로 매실 액기스로 그 역병을 싹 잠재워버렸다. 요거는 동의보감에도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매실 액기스가 소화에는 킹왕짱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제 매실 액기스를 이렇게 그 드시게 되면 물에 타갖고 드시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매실 액기스를 담글 때 설탕으로 담지 마십시오. 설탕으로 담지 마시고 이제 꿀로 이제 매실 액기스를 담게 되면 아주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 매실 액기스는 원래 설탕으로 담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꿀로 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때 매실 액기스를 그러면 그때 설탕이 있나? 그때 설탕 없었잖아요. 그럼 뭘로 담궜느냐? 꿀로 담았습니다. 꿀로. 그러기 때문에 매실 액기스가 그만큼 귀한 겁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 이제 그만하고. 자, 아무튼 뭐 후미딜을 이제 대신해서 천연 약재로는 매실 액기스를 그 20리터당 1리터를 타가지고 희석시켜서 이제 사양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는 이제 봄벌을 깨우고 약 한 15일 이후부터 급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한 3월 중순 정도까지 급수를 하고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급수기를 모두 빼버립니다. 이제 급수를 더 해주면 좋은데 한 3일 정도만 지나게 되면 이 물이 상해버려요. 이제 소금을 타서 주기 때문에 조금 좀 덜 상하긴 하는데 물이 상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일매일 그 급수를 갈아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급수기를 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제 물을 물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그 한 10m도 안 되는데 이제
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3월 15일 정도면 이제 급수기를 빼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사양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했나? 안 했나? 이 나이를 먹으니까 깜빡깜빡해. 이 나이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내 나이가 지금 올해 몇인지를 모르겠어. 아무튼 나이가 내가 몇 살인 줄 아시죠? 내가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먹은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내가 나이가 엄청나게 많아. 아무튼 나이가 많아갖고 깜빡깜빡합니다. 자, 아까 제가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사양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사양수를 이렇게 조금씩 줘서 자극사양식으로 줘가면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먹이장으로 이제 키우는 방법이 있고, 두 방법이 있는데, 이제 먹이장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사양수가 많이 떨어졌다, 이제 먹이가 별로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관해둔 먹이장을 거실이나 이제 따뜻한 미직지근한 곳에 최소한 한 며칠 정도 놔둔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나는 이제 먹이장이 별로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양수를 이제 소주병으로 뭐 하나나 두 개 정도, 벌 세력이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벌 세력이 좀 약한 것 같은 거는 조금,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해 가지고 봄벌 깨우고 나서 한 달이나 한 4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먹이 사양수 공급을 이제 봐가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가리장이 있죠. 가리장에 먹이가 많으면은 이제 굳이 줄 필요 없고, 가리장에 먹이가 별로 없으면은 사양수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리장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리장을 기준으로 잡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중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또 수박 거달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증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까 이제 이벌 같은 경우는 증소할 때가 안 됐어요. 그죠? 벌이 좀 약하죠. 가리장에 벌이 한 3분의 1장 정도 벌밖에 안 돼요, 솔직히. 요거는 3맷벌밖에 안 되는 거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3맷벌도 좀 모자른 편이라고 봐야죠. 여기 한 2매 1가리 정도 붙여야 되는 벌일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까 이 가리장에 벌이 꽉 차 있고, 그 뒤에 공간에도 벌이 꽉 차 있는 상황이 된다. 그 정도가 됐을 때 이제 한 장 정도 이제 한 장씩 이제 기존에 있는 가리장에 있는 소비를 산란권 안으로 넣고, 새로운 소비를 가리장으로 놓고, 요런 식으로 이제 한 장씩만 이제 증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증소를 많이 하시면 안 되고, 한 장씩만 하시고, 이제 3월 한 20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증소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한 장 정도, 이거 2장만 증소해도 적정한 거는 2장인데 한 3장을 넣어버려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외부에서 유밀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벌 성장 속도가 또 상당히 많이 탄력을 붓고, 그 다음에 날씨도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보온에 별로 크게 걱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과증소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증소를 할 때는 항상 한 장씩만 이제 이렇게 증소를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이렇게 날씨가 좀
좀 춥죠. 올해 날씨가 상당히 좀 추운데 다 예년에 비해선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내려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증소를 어지간하면 증소를 좀 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증소는 좀 천천히 하시고 나중에 이제 증소는 좀 천천히, 그 다음에 축소는 빠르게,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지금 현재 상황과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가급적이면 증소를 하지 마라. 분봉이라면 어떡하냐 그러면 증소를 안 했다고 분봉이라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분봉이 안 납니다. 단연코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봉이라는 것은 이 날씨 기온이 좀 받쳐줘야 돼요. 낮 기온이 한 20도 가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유밀이 돼야 됩니다. 외부에서 유밀이 돼야 그때 분봉열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은 내가 넣어준 화분떡과 내가 넣어준 사양수, 내가 해준 급수, 이것을 이 사람이 주는 배급을 받는 먹이를 먹는 상황에서는 분봉열이 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뭐 100% 아닙니다. 이렇게 장담은 못 하겠지만 한 200통 키우면 한 통 정도 분봉열이 날까 말까 할 정도,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소할 때가 됐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꽃샘추위라는 게 오죠. 꽃샘추위가 와버려 가지고 증소를 했다가 꽃샘추위가 와버려 갖고 또 이제 냉해병을 입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증소할 벌이 넘친다 하더라도 증소는 참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냉해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뭐 제 영상은 저는 숏으로 찍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숏을 찍는 자체가 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갖고, 우리 딸내미도 그래요. 우리 딸내미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다 똑같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앉아서 맨날 숏만 보고 있어.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고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숏을 어지간해서 잘 안 찍습니다. 진짜 찍어야 되겠다, 요거 외에는 안 찍어요. 자, 일단 냉해병, 뭐라 그러지? 석고병, 백묵병, 요런 병들이 있죠. 요 석고병, 백묵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 이제 약재가 있어요. 그것도 약재가 뭐 이것저것 있는데 저는 그런 약재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진 않고 일단 석고병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벌집이에요. 벌집인데 우리가 이제 증소를 했어요. 증소를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버렸어. 날씨가 추워져 버려 갖고 벌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증소를 안 했더라면은 이제 냉해병을 이 안에 있는 벌들이 다 카바를 해요. 다 카바를 하는데 증소를 해버려 갖고 벌들이 전보다 덜 붙어 있어요. 이제 여기 소비에 덜 붙어 있어요. 근데 밖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버려요. 밑에서 찬바람이 솔솔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벌들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지키고 나머지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 벌들의 습성이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소비라고 봤을 때 얘네들이 3분의 2는 지키고 3분의 1은 포기를 해버렸어요. 대개 밑에를 포기를 합니다. 밑에 칸을 많이 포기를 해요. 이 3분의 1을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얼어 죽겠죠. 이 유충들은 얼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쵸? 위에 있는 유충들은 보호를 받고, 그렇게 되면 이 유충들이 이제 날씨가 다시 따뜻해졌을 때 이거를 파내버립니다. 파내버려요. 이게 습기가 이제 다 빠져나갔겠죠.
습기가 없고 다 빠져나가 것을 이제 얘네들이 구멍을 내갖고 파내버리면 이 벌통 앞에 이제 그 허연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석고처럼. 마치 석고처럼 나온다. 이래가지고 이게 석고병입니다. 그러면 석고병이 뭐냐? 일종의 냉해병이라는 거예요. 냉해병이 왜 걸렸느냐? 꽃샘 추위 때문에? 아닙니다. 착봉이 약하기 때문에 이 냉해병이 걸린 거예요. 착봉을 강하게 해주고 보온을 잘 해주고 환기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게 되면 석고병은 애초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봉주들이 욕심을 많이 부리고 소비를 많이 놓기 때문에 증소를 했기 때문에 이 석고병이 걸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석고병을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소를 늦게 해야 된다. 소비에 벌을 많이, 착봉을 많이 붙여야 된다. 많이 붙여서 탈날 건 아무것도 없다. 없다. 절대 없다. 저는 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하신 분이 있죠. 한 분.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런 그 명언을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명언이 뭐냐? 양봉은, 꿀벌은 착봉에서 시작해서 착봉으로 끝난다. 그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아무튼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꿀벌에 있어서는 착봉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이렇게 모처럼 만에 이렇게 그 열어가지고 카메라를 열어가지고 여러분들과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벌 키우시면서 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그 꿀벌은 내 친구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가 이제 그 아래 댓글에 보면 고정 댓글이 있어요. 고정 댓글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그 저희 그 밴드로 바로 이제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고 가입하고 나서 너무 좋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취미 양봉, 부업 양봉 이런 그 전국 양봉 모임이 있어요. 저희들 이제 모임 회원분들이 지금 한 140분 정도 계시는데 그 이분들은 오로지 다 그 취미 양봉이에요. 취미 양봉, 부업 양봉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나눔 모임입니다. 나눔. 뭐 벌통 내 그 내 양봉장 내에 못 쓰는 물건, 안 쓰는 물건, 오래된 물건, 방치된 물건, 둥글러 다니는 물건, 뭐 이런 거 이제 또 갖고 오기도 하고, 갖고 와서 좀 서로 나눠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서로 이제 뭐 정보도 나누고, 뭐 요즘 양봉이 뭐 어떻게 돌아가더라, 얼마 뭐 벌을 어떻게 키우는 게 좋더라, 뭐 이런 정보 같은 것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정도 나눕니다. 정도 나누고. 우리 모임은 이제 뭐 오로지 이렇게 나눔에 그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그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나도 이제 그 한번 그 모임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 밑에 전화번호 있죠. 요 밑에 전화번호. 요 밑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화를 하지 마시고 그 문자로 나는 이제 그 벌이 몇 통 있고 경력이 얼마나 되고 그 지역은 어디다. 요거 세 개만 뭐 요거 나는 뭐 재산이 얼마고 내가 그 옛날에 그 잠깐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가 몇 명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좀 영상을 자주 찍어가지고 우리 취미 양봉, 초보 양봉 그 회원분들과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말이 많다 뭐 이런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저는 이제 한 가지라도 우리 초보 양봉,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렇게 생각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보지 마.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지 뭐. 안 그래요? 뭐 굳이 뭐 영상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영상 좀 봐주십시오. 그런다고 봐줄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고 영상이 마음에 들면 꾸준히 구독도 누르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렇게 계속 뭐 애청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꿀벌은 내 친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